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그 노인선 난청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이 우리가 말초청각계의 원인을 살펴보셨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중추청각 전달 경로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셨고, 그다음에 저기 모레큘러 그 분자학적인 메커니즘도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추정 가능한 원인들을 우리가 알고 난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바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밸루에이션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노인성 난청 환자들은 또 특징 등이 있어요. 특히 이제 노년기 환자들, 노인병 환자들이 또 대체로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꼭 뭐 노인성 난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노인병들이 어떻습니까?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만성 질환, 특히 대부분 보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난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청력 저하가 히어링 로스가 서서히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자, 이게 뭐 꼭 난청이 아니더라도 당뇨도 마찬가지고 치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환자가 본인의 문제를 인지를 빨리 해야 병원을 빨리 찾아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본인이 노인분들이 본인이 이상해서 찾아온 경우 좀 드물고요. 주변 이제 보호자나 부양자나 이런 분들이 뭔가 좀 청각에 이상이 의심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자, 여기 그 슬라이드에 지금 제가 누가 현상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누가 현상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자, 이게 누가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현상이라는 거는 가청 영역의 소리를, 네, 제가 써드릴게요. 가청 영역, 가청 영역 이상의 소리를, 네, 지나치게 크게 인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청 영역이라면 20부터 2만 헤르츠를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 소리들 말고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그 회화 영역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중주파르스라고 얘기하는 요 소리들을 잘 들어야 우리가 사람 말소리를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주파수보다 더 작은 소리, 작은 주파수의 소리 또는 더 고주파수의 소리를 더 크게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쵸. 자, 여기 지금 써드렸다시피 가청 영역이 축소되게 됩니다. 소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 오브 히어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청 영역. 요 레인지가 축소가 되게 되면서, 자, 한마디로 작은 소리는 너무 작게 들리고요. 큰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가족들하고 대화를 할 때 큰 소리는 너무 크니까 이제 불편하고요. 작은 소리는 너무 작으니까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소리 너무 크니까 이게 사람 말소리보다 더 낮은 주파수나 더 높은 주파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결국은 노이즈가 더 크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많은 곳은 굉장히 불편한 이제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노인성 난청이신 분들이 많이 동반하는 게, 이게 꼭 노인성 난청을 동반해서가 아니라 노화가 되다 보면 이명이 노인들에게 또 이명이 더 많아요. 이게 유병률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고음역의 이명, 굉장히 높은 이제 삐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리겠죠. 도서관을 이렇게 지나갈 때 나오는 그런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난청의 문제인지 이명이 더 거슬리니까 내가 지금 다른 문제가 더 이제 두드러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 그래서 환자들은 결국은 본인들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동반하고 있고 여러 건강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다라는 걸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밸류에이션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노인성 난청하고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시자면 이런 질환은 노인성 난청이 아닌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소음선 난청. 그렇죠. 소음선 난청하고 노인성 난청은 어떤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음향적인 외상, 트라우마틱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성 난청, 그러니까 아주 선천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유도성 난청이나 전신질환,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보시면 원인이 지금 따로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감별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난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물어보실 때 어떤 내용들을 물어봐야 되시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도 한번 도움 되실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일직성이냐 안직성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자 목소리나 아이들 목소리 더 잘 들리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자, 이명이나 뭐 그 외에도 뭐 평형장애가 있거나 뭐 이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과적인 증상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과적인 증상이 있느냐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소음성 난청하고 감별하셔야 되니까 소음 노출에 대해서도 뭐 이런 이력이 있는지, 히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사회적 히스토리나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하고 감별을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경부 검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비인강 인두 검사 이런 것도 필요하고 웨이 검사도 필요하시고요. 고막 검사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문제를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뭐 안면신경 검사나 3차 신경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반드시 뭐 시행해야 될 이제 검사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 우리가 PTA에서 골도 검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뭐 SRT 뭐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감별할 수 있는 스크리닝 검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대사성 질환이나 또 류마티즘으로 인한 팩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요, 또 이제 뭐 이게 원인이 전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청신경에 종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 브레인 MRI를 보는 경우들도 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노인성 난청은 우리가 감각신경성의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건 간에 따지고 보면 와우 달팽이관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감각신경성의 문제인데 문제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간혹 보다 보면 이제 그 전도성 난청을 같이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믹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원인이 지금 하나가 더 부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저기 변별해내기 위해서요. 또 뭐 CT를 찍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